박근혜 전 대통령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야사 연구와 보건 사업이 힘을 내고 있지만 서부 경남의 고대사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고대 국가로 추정되는 사물국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몸에 숨겨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는데 공안과 세관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크게 다쳤지만 자체 소방대가 이송하면서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남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창호 기자가 조현병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학생과 노인 등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얼마 뒤 창원에선 10대가 휘두른 흉기 난동에 7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살인과 폭력 등 강력범죄는 5년 전 18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약을 한 2달 정도만 안 먹어도 이분들이 사고를 치시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관리가 좀 힘들 거거든요. 문제는 정작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경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경남에서 조현병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4,600여 명에 달하지만 재활시설은 단 4곳뿐입니다. 시설 한 곳당 관리 환자 수가 1,100여 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역 인구의 절반이 머무는 창원에는 재활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사회 복귀하려고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구조도 열악합니다. 지난해 경남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3,000여 명인데 반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은 121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30명보다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와 보건 사업이 힘을 내고 있지만 정작 서부 경남의 고대사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고대 국가로 추정되는 사물국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아라가야와 금광가야 등 가야들이 국가의 기틀을 갖추는 3세기 무렵 남해안 동쪽엔 제법 세력을 갖춘 가야의 소국들, 이른바 포상 8국이 있었습니다. 마산 창원 지역엔 골포, 칠원 지역엔 칠포, 고성 지역엔 고사포, 사천 지역엔 사물국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3세기 말 교역권을 따내기 위해 연맹을 맺고 김해의 가라, 함안의 아라, 그리고 신라를 공격했지만 패한 뒤 더 이상 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천 지역 최초의 국가인 사물국의 뿌리와 중심지 그리고 타국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 용역이 다음 달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분이 발견된 이곳 용연면 선진리 일대를 비롯한 모두 3곳이 사물국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석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이 발견된 늑도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 일본과 교역한 국제무역항이었지만 그보다 몇백 년 후인 사물국의 항구로 확정할 수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늑도에 있던 어떤 세력들이 내륙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늑도 어딘가에 또 그 중심 시기가 가야일 시기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정부와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와 보고는 육가야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포상 8국을 비롯한 가야 소국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야 소국 이에 대한 역사도 같이 연구가 돼야 그 나머지 가야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의 어떤 그 가야사 연구에서 나아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시군 단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연구와 발굴이 진행돼야 제대로 된 가야사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가진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이병희 원내대표는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일엔 인권조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조례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임시회 개회 첫날인 14일엔 의원들 전체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원 사장 일행이 최근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에게 카이가 생산하는 FA-50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12대 규모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A-50 수입을, 방대한 국경 지역의 방위와 치안 유지를 위해 수리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용 속옷과 신발 밑창에 외국 돈을 숨겨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0여 차례에 걸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빼돌려 대부분 도박장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바지를 벗자 배 주위에 여성용 보정 속옷이 보입니다. 야,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거 쳤네요, 진짜. 뭡니까? 보정 속옷 속에서 숨겨둔 달러와 유로와 지폐 뭉치가 나옵니다. 몸수색은 계속됩니다. 자, 신발 한번 보시죠. 신발 깔창을 들자 양쪽 신발 속에서 유로와 지폐 뭉치도 발견됩니다. 체포된 남성은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 돈을 필리핀 도박장으로 밀반출하던 운반책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53살 천모 씨는 형과 함께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6차례에 걸쳐 1,080억 원어치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환전이 어렵고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이용해 국내 은행에 대포 통장을 만들어 두고 환전한 뒤 운반책을 이용해 돈을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에게 도박 자금은 원화에서 페소화로 환전이 안 됩니다. 즉 환전이 쉬운 유로화와 달러화가 환전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외화 뭉치가 금속 탐지기에 잘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옷과 신발 등에 돈을 숨겨 필리핀으로 빼돌렸습니다. 보안 검색하는 거는 위해 물질을 거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좀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천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 현지에 체류 중인 현지 총책 3명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또 다른 밀반출 조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2년 전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선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또 크레인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크레인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하청업체 직원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루 전날인 지난 3일엔 바로 옆 작업장에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크레인 고리에 머리를 맞은 하청업체 직원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119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소방대 편에 사상자를 이송했습니다. 5월 3일부터 해서 5월 4일간 양일간에는 신고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3일 사고 때는 중대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쪽에서 간 게 아니라서 몇 시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체 소방대를 투입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출로 2명이 숨진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때도 사측은 자체 소방대로 수습에 나섰다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자체 소방대를 산업재해 축소 은폐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또는 축소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반드시 119 신고를 의무화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과 더불어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119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2년 전 사고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원청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 하청 직원들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법원은 당시 크레인 충돌 사고의 원인이 원청인 회사 측 안전관리 소홀보다는 하청인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유아람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실제 크레인 조작 업무를 맡았던 10명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하청 직원들입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장과 직원 3명,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무죄, 하청 유죄라는 한탄이 나오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습니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나 원청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 판사도 이번 판결에서 산업안전 총괄 책임자는 전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의무가 있을 뿐 개별 중장비를 관리 감독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주의 감독의 의무는 없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과 경영진을 제대로 처벌하고 그래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 재해가 조금 예방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의 충돌 사고로 노동절에 나와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진주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주경찰서는 신속한 현장 조치와 대상자 이송과 보호 조치에 진주소방서는 위급 상황 시 구조 구급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과 신고가 계속됐지만 관련 기관들의 대응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MBC 내 장학회가 오늘 MBC 경남 진주 사옥에서 제7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40명에게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MBC 경남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MBC 내 장학회는 해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 입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산삼 항로와 산지유통센터가 함양읍 상림공원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삼 항로와 산지유통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품질 관리실과 20개 판매장을 갖추고 산양삼과 산약초를 상설 판매합니다. 함양군은 산지유통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산양삼을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함양군을 대표하는 쇼핑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다음 달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오늘 이성기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영역과 행정의 융합, 협치가 필요하고 경남형 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지난 2일 충남에서 처음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야외 활동하면서 바이러스를 가진 참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며 야외 활동 2주 안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